친구들 안녕. 이번 시간에는 프린트 5페이지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5페이지의 내용은 광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인에 대한 내용이고요. 여러분 프린트는 온라인 클래스, 물상생물 클래스에 여러분이 들어온 클래스에 공지사항에 들어가면 선생님이 미리 올려두었어요. 요거를 뽑아서 공부를 하는 게 가장 좋고요. 만약에 프린트를 못하는 학생들은 A4 용지를 준비해서 A4 용지에 쓰면서 들으세요. 프린트 준비해 오세요. 그럼 프린트가 준비됐다고 생각하고 수업 시작할게요. 1번 130페이지의 영상을 보고 책상 위에 둔 화분보다 창가에 둔 화분의 식물이 더 잘 자란 까닭이 무엇일지 적어봅시다 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교과서 130페이지에 있는 영상은 여기 그냥 내용 써놓은 거랑 똑같아요. 책상 위에 둔 화분보다 창가에 둔 화분의 식물이 더 잘 자란 이유를 네모 박스에다가 써보면 되는데요. 오늘은 선생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정말 뿌듯하게 이제 그림 그려놓고 정말 뿌듯했는데 아무튼 그림을 그려왔는데요. 요렇게 화분이 하나 있어요. 화분이 하나 똑같은 게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창가에다가 두고 하나는 책상에다가 둔 거예요. 먼저 창가에 둔 화분은 어떻게 됐는지 볼게요. 짠! 되게 잘 그렸지 않나요? 스스로 되게 뿌듯해하는 중인데 아무튼 창가에 둔 화분은 저렇게 싱싱하게 잘 자랐고요. 책상에 둔 화분은 요렇게 약간 잎이 누래지고 시들시들해졌어요. 자, 요 그림을 보고선 어떻게 창가에 둔 화분의 식물이 더 잘 자랐을지를 한번 유추를 해봅시다. 자, 창가와 책상의 차이는 무엇일까?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요. 조금 어려운 학생은 한번 따라가 보자. 자, 식물이 잘 자라려면, 식물이 잘 자라기 위해서 식물은 무엇을 공급받아야 되지? 무엇을 만들어야 되지? 양분을 만들어야 했어요. 양분이 필요해요. 식물이 자라나는 데는 양분이 필요해, 양분. 양분이 필요한데 이 양분을 얻어야 돼. 어떤 방법으로 양분을 얻을 수 있다 그랬지? 광합성을 통해서 식물은 양분을 얻는다 라고 했어요. 광합성을 해야지 식물이 양분을 얻을 수 있는데 광합성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가 있었지? 필요한 물질은 물과 이산화탄소. 물은 둘 다 똑같이 줬고요. 이산화탄소량을 다르게 할 순 없어요. 같은 공간에 놨거든요. 유리칸막이 씌운 것도 아니고. 물과 이산화탄소는 똑같아요. 그렇다면 범인. 이 둘의 차이를 만든 범인은 누구일까요? 마지막으로 필요했던 에너지인 빛 에너지가 되겠죠. 이 빛 에너지가 바로 이렇게 식물이 싱싱하고 시들고의 차이를 준 요인이 되는데요. 이 빛의 유무에 따라서 창가에 둔 화분 같은 경우엔 지금 해로부터 햇빛을 충분히 이렇게 공급을 받고 있죠. 충분히 공급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책상에 둔 화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책상이 조금 창문 쪽이랑 먼 곳에 있기 때문에 햇빛을 받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햇빛을 잘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책상에 둔 식물 같은 경우에는 빛을 제대로 못 받았고요. 창가에 둔 식물 같은 경우에는 빛을 제대로 받고 있어요. 이러한 차이가 우리 식물이 잘 자라고 잘 자라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게 됐죠. 그래서 우리 네모박스에 한번 정리를 해서 써봅시다. 네모박스에 뭐라고 쓸까? 창가에 둔 화분은 햇빛을 충분히 받았죠. 그래서 햇빛을 충분히 받아 광합성이 잘 일어났죠. 광합성이 활발하게 일어나므로
우리가 광합성을 통해서 만드는 양분의 이름이 뭐였죠? 포도당이죠. 이 포도당과 같은 양분의 생산량이 많아지겠죠. 광합성을 더 잘 할 수 있으니까. 광합성이라는 공장을 더 이렇게 활발하게 잘 돌리는 거예요. 그럼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물건이 많아지듯이 광합성으로 만들어지는 양분도 더 많겠죠. 그래서 양분을 더 많이 만드니까 양분의 생산량이 더 많으니까 잘 자라게 된다. 그래서 이러한 차이가, 빛의 차이가 이렇게 식물이 잘 자라고 잘 자라지 못하는 결과의 차이를 만들게 되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광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서 볼 거예요. 요인 3가지를 볼 거예요. 첫 번째는 빛, 방금 우리가 봤던 빛의 세기에 대한 요인이고요. 두 번째는 이산화탄소의 농도에 대한 요인, 세 번째는 온도에 대한 요인이에요. 자, 한 가지씩 볼게요. 첫 번째, 빛의 세기에 대한 요인을 볼 거예요. 자, 여기 그래프를 봐줘야 되는데요. 그래프에 보면은 우리 그래프는 X축과 Y축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프는 X축과 Y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보통 우리 과학에서 그래프는 실험 결과를 나타낼 때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수학에서 배웠던 거랑 똑같이 X축, Y축을 설정을 하는데요. X축에 들어갈 것은 우리가 변화시키는 값이 X축에 들어가요. X축에 들어가는 건 우리가 변화시키는 값. 그리고 Y축에 들어가는 건 우리가 무언가 조작해서 변화를 시켜주면 그 변화에 따라서 그로 인해서 변하는 값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일찍 일어난다. 그러니까 일어나는 시간을 변화시켰어. 일어나는 시간을 처음에 12시에 일어났는데 점점 10시, 9시, 8시, 7시 이렇게 변화시켰어. 그렇게 변화시키면 그 일어나는 시간에 따라 나의 뭐가 변할까? 나의 피곤한 정도가 변하겠지. 이런 식으로 내가 무언가를 변화시키면 그로 인해서 변하는 값이 항상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Y축에는 그로 인해 변화되는 값이 Y축에 들어가요. X축에는 내가 변화시키는 값, Y축에는 내가 변화시킨 그것 때문에 그로 인해 변화되는 값이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 그래프를 보면은 자, X축이 바로 가로축이고요. 그 다음에 세로축이 Y축이 돼요. 세로축. 그래서 이 부분 빛의 색이라고 써있는 곳이 X축이고요. 그 다음에 세로로 줄이 쫙 가 있는 광합성량이라고 써있는 부분이 Y축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이는 이 빛의 세기가 우리가 변화시켜주는 값이에요. 내가 빛의 세기를 약하게 했다가 강하게 했다가 약하게 이런 식으로 변화시켜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Y축은 광합성량. 내가 빛의 세기를 약하게 했더니 광합성량이 어느 정도였고 세게 했더니 어느 정도였다. 이 결과, 그로 인해 변한 값인 광합성량이 Y축에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항상 Y축과 X축이 만나는 이 지점은 보통 아무 말이 없으면 0이에요. 원점이라고 해요. 원점. 그래서 둘 다 0인 값. 빛의 세기가 0일 때 광합성량도 0. 빛의 세기가 아무것도 없으면 빛이 아무것도 없으면 우리 광합성을 할 수가 없죠. 광합성 할 때 빛이 꼭 필요하니까. 그래서 이때는 광합성량이 0이 된다. 그래서 원점에서 출발을 해서요. 자, 빛의 세기가 지금 오른쪽으로 갈수록 점점 커지고 있어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점점 커지고 있어. 커지는 거지. 커지는 방향이지. 자, 이렇게 빛의 세기가 커질 때, 자, 광합성량은 얼만큼인지 보자. 빛의 세기가 한 이 정도 될 때 광합성량은 요만큼 오고요. 빛의 세기가 좀 더 커지면 광합성량도 어떻게 돼요? 커져요. 빛의 세기가 좀 더 커져도 광합성량 커졌어요. 그렇지만 빛의 세기가 더 커졌는데 광합성량이 어떻게 돼요? 똑같아요. 빛의 세기가 더 커졌는데 광합성량 똑같아요. 빛의 세기 더 커졌는데 광합성량 똑같아요. 자, 그래서 이 그래프를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옆에 글씨 보면요. 빛의 세기가 증가함에 따라 광합성량이 처음에는 어떻게 됐어요? 처음에는 광합성량이 이렇게
증가했어. 증가했어. 증가하다가, 그러다가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더 이상 어떻게 됐어요? 증가하지 않고 어떻게 됐어? 일정했지. 그래서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 라고 써줄 수 있겠죠. 증가하지 않는다. 혹은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일정하다 라고 또 묶어서 쓸 수 있겠죠.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를 합치면. 그래서 빛의 세기가 셀수록 광합성이 잘 일어난다지만 또 그렇다고 뭐 엄청나게 세다고 해서 광합성이 또 엄청나게 일어나는 건 아니구나. 빛의 세기가 세면 좋지만 뭐 세지다가 일정해지는 구간이 있구나를 알 수가 있겠죠. 다음 두 번째 그래프 볼게요.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이번에는 X축에 쓰여 있어요. 이번에는 이 말은 즉 이번에는 내가 X축인 이산화탄소 농도를 어떻게 해준다는 거야? 변화시켜 준다는 거야. 내가 이산화탄소를 10만큼만 줘보고 20만큼 줘보고 30만큼 줘보고 이런 식으로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내가 조작해줬어. 변화시켜줬어. 그랬더니 뭐가 바뀌었대? 광합성량이 또 바뀌었대. 한번 이 그래프도 봅시다. 언뜻 보기에는 빛의 세기의 그래프랑 똑같이 생겼었죠? 자, 봅시다. 진짜 그런지. 자,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여기도 마찬가지로 원점에서 시작을 해요. 0일 때부터 시작을 해요. 이산화탄소가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이 0이면 광합성량도 어떻게 돼? 0이야. 우리 광합성 할 때 물과 이산화탄소 필요하다고 했죠? 이 준빗물 중에 하나인 이산화탄소가 아예 없다면 준빗물이 없으니까 아예 광합성이라는 숙제를 할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원점에서 출발을 하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산화탄소 농도를 조금 늘려봤어. 늘렸더니 광합성량이 어떻게 됐어? 광합성량도 이만큼 늘어났어.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양을 좀 더 늘려봤어. 그랬더니 광합성량이 어떻게 됐어? 광합성량도 늘어났어. 이따만큼. 그리고 이산화탄소 농도를 좀 더 늘려봤어. 그랬더니 광합성량이 늘어났어. 또 늘어났어. 그런데 이산화탄소를 더 늘려봤더니 광합성량이 어때요? 광합성량이 똑같아. 아까랑. 이산화탄소 늘려봤더니 광합성량이 어때? 아까랑 똑같아. 이산화탄소 늘려봤더니 광합성량이 어떻게 돼? 아까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옆에 정리하면 이산화탄소 농도가 처음에 이렇게 증가함에 따라서 뭐가 늘어났어? 뭐가 증가했어? 광합성량이 증가했었지. 광합성량이 증가하다가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하면 초반에는 광합성량도 함께 증가를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더 이상 뭐 하지 않아? 증가하지 않아.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산화탄소의 농도도 빛의 세기처럼 광합성량에 영향을 주는데 처음에 빛의 색이나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할 때는 같이 광합성량도 증가하다가 일정 이상,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다가 일정한, 증가하다가 일자로 되는 그런 그래프 모양을 갖게 되는구나를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온도 그래프를 보면요. 온도 그래프는 조금 다르게 생겼지? 자, 봐보자, 이것도. 자, 마찬가지로 X축의 온도에 이번엔 내가 온도를 변화시켜 준 거야. 온도를 변화시켜 줬고요. 그로 인해 광합성량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볼게요. 자, 처음에 온도 마찬가지 0에서 원점에서 시작을 하는데 이번에는 원점에서 그래프가 출발하지 않아. 그렇지 않고 온도는 0인데 광합성량은 조금 있는 상태로 출발해. 온도가 0도여도 광합성은 일어나는구나. 겠지. 온도가 0도라고 해서 광합성이 안 일어나는 건 아니다. 우리가 광합성이 꼭 필요한 건 물과 이산화탄소 빛에너지였으니까 온도는 필수적으로 몇 도여야 된다. 이건 없잖아. 그러니까 0도여도 일어나네. 이번에는.
자, 그렇게 하고 그다음 온도를 증가시켰어. 자, 온도를 증가시켰더니 자, 처음에는 한 이 정도의 광합성량이었는데요. 좀 더 증가시켰더니 어떻게 됐어? 광합성량이 증가했고요. 온도를 더 증가시켰더니 광합성량 증가했고요. 온도 증가시켰더니 광합성량이 증가하는데 조금 더 증가시켰더니 광합성량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어. 처음에 요만큼씩만 올라가다가 요만큼씩 증가를 하다가 그러다가 조금 더 똑같은 만큼 올라가는데 이따만큼 광합성량이 증가했어요. 그리고 온도를 더 높여보니까 오히려 어떻게 됐어? 광합성량이 감소해버렸어. 이상하네. 내가 실험을 잘못했나? 조금 더 온도를 높여볼까 했더니 광합성량이 어떻게 됐어요? 더 완전히 감소를 해버렸지요. 자, 요 결과를 옆에 글씨로 정리를 해볼게요. 자, 뭐가 높아짐에 따라, 자, 우리 뭘 변화시켰지? 뭐를 높였지? 처음에 점점 뭐를 높여줬어? 온도를 높여줬지. 그래서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광합성량이 처음에는 어떻게 됐어요? 처음에는 광합성량이 증가했어. 온도 높여주니까 광합성량 증가했어. 그런데 일정 온도, 한 이 정도, 여기 보면 이 정도 이상이 되면은 광합성량이 급격하게 어떻게 돼요? 갑자기 확 감소하죠. 처음에는 이렇게 광합성량이 증가 하다가 갑자기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확 떨어져요. 급격하게 감소를 해버려요. 이 온도, 이 광합성량이 되게 잘 일어나는 이 구간의 온도가 어느 정도쯤 되냐면 30도에서 40도 정도가 돼요. 우리 사람의 체온이랑 비슷하지? 이 정도 온도에서는 되게 광합성이 잘 일어나고 그것보다 높으면 확 감소해버리고 그것보다 낮으면 천천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래서 우리가 광합성량과 관련된 그래프 3개를 봤어요. 빛의 세기, 이산화탄소는 점점 증가하다가 일정한 그래프 모양이고요. 온도 같은 경우에 약간 롤러코스터 같이 생겼지. 천천히 올라가다가 확 떨어지는 롤러코스터 모양 같이 생긴 게 온도 그래프였어요. 그래서 옆에 보면 네모박스가 하나 있어요. 네모박스 정리해서 광합성이 잘 일어나는 조건 이렇게 돼 있는 네모박스가 있죠. 자, 그 네모박스를 한번 채워볼게요. 자, 첫 번째 빛의 세기는 어떨수록 광합성이 잘 일어날까? 빛의 세기는 강할수록 좋겠지. 어느 정도 강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일단 강하게 해주면 좋겠지. 그래서 빛의 세기가 강할수록 빛의 세기가 강할수록 광합성 잘 일어나는 것 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산화탄소는 어떨수록 잘 일어날까? 이산화탄소는 충분히 잘 공급될수록 이것도 마찬가지로 많을수록이라고 써줘도 되겠죠. 이산화탄소가 많을수록이라고 써줘도 되고요. 거기 교과서, 선생님은 교과서에 있는 대로 써볼게. 이산화탄소가 충분히 공급될 때,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이 많이 공급되면 되겠지? 똑같은 말이야. 이산화탄소가 충분히 공급될 때 잘 일어나고요. 마지막으로 온도는 뭐라고 말해주면 될까? 온도는 언제 잘 일어나? 한 30에서 40도 정도 될 때 잘 일어나지. 그래서 온도가 30도씨에서 40도씨 정도로 유지될 때 잘 일어난다 라고 할 수 있겠지. 온도가 30도보다 낮으면 또 너무 추우면 식물이 광합성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너무 온도가 높으면 식물이 익어버려서 죽겠지. 그래서 잘 안 일어나겠지. 그래서 온도가 30에서 40도 정도가 딱 좋다. 그러면은 밑에 3번 봅시다. 자, 3번 보면 온도에 따라서 광합성량이 어떻게 변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실험을 설계하려고 한다. 이때 일정하게 유지시켜야 할 것과 변화시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각각 써보자 라고 되어 있죠. 자, 온도에 따라 광합성량.
온도에 따라서 광합성량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고 싶대. 그렇다면 내가 변화시켜줘야 되는 건 뭘까? 내가 뭘 변화시켜줘야 돼? 온도야? 광합성량이야? 온도를 변화시켜줘야 되겠지. 온도에 따라서 온도가 1도일 때, 10도일 때, 100도일 때, 온도가 몇 도일 때에 따라서 그로 인해서 변하는 게 광합성이잖아. 내가 변화시켜주는 건 온도를 변화시켰더니 그로 인해 광합성량이 변하더라. 그래서 내가 변화시켜줘야 될 거는 온도고요. 그로 인해 변하는 건 광합성량. 그렇다면 온도 말고 내가 온도에 대해서 온도가 1도일 때 10도일 때 보고 싶은 건데 온도 말고 다른 뭐 이산화탄소의 농도라던가 빛의 색이라던가 뭐 물을 주는 횟수라던가 이런 것들은 다 어떻게 돼야 될까? 항상 일정해야지만 내가 온도만 변화시켰을 때의 그 결과를 볼 수 있잖아. 온도도 변하고 이산화탄소도 뭐 누구는 100 주고 100 줬다가 뭐 온도 1도일 땐 100 줬다가 온도가 10도일 땐 10 줬다가 이러면 정확한 데이터가 안 나오겠죠. 그래서 나머지 값들은 모두 다 같게 유지시켜 줘야 돼요. 그래서 나는 온도만 변화시키고 나머지 광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인인 뭐랑 뭐 빛의 세기와 그다음에 이산화탄소 농도.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너네 CO2인 거 아니까 나 그냥 CO2로 쓴다. CO2 농도, 이산화탄소 농도와 빛의 세기는 유지를 시켜줘야 된다. 자, 그 다음에 4번 비슷한 문제예요. 만약 빛의 세기에 따른 광합성량의 변화 실험을 하고 싶다면 뭐를 일정하게 해주고 뭐를 변화시켜야 되는지 써볼 거예요. 자, 마찬가지 빛의 세기에 따른 광합성량의 변화래. 빛의 세기에 따른 세기를 10만큼 세게 했을 때, 100만큼 세게 했을 때, 1000만큼 세게 했을 때 광합성량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고 싶대. 그럼 나는 뭘 변화시켜줘야 되는 거야? 빛의 세기야? 광합성량이야? 빛의 세기겠죠. 빛의 세기를 변화시켜 줄 거야. 10만큼, 100만큼, 1000만큼 변화를 시켜줄 거야. 변화시켜 줄 거고 대신에 다른 조건들, 다른 요인들은 다 일정하게 유지시켜 줘야 되겠죠. 다른 요인 뭐가 있어? 광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두 가지 환경 요인 뭐? CO2 농도와 이산화탄소 농도와 온도는 어떻게 해줘야 돼? 항상 일정하게 해줘야 되겠지. 30도면 30도, 10도면 10도 일정한 조건에서 빛의 세기만 변화시켜주면서 빛의 세기를 이렇게 변화시켰더니 광합성이 이따만큼 변하는구나 이런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예요. 광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인 3가지 빛의 세기, 이산화탄소 농도, 그 다음에 온도 이렇게 3가지였고요. 빛의 세기와 온도는 똑같은 그래프를 그린다. 점점 올라가다가 일정한 모양을 그리고 온도 같은 경우엔 롤러코스터 모양을 그린다. 점점 올라가다가 확 내려가는 롤러코스터와 같은 그런 모양의 그래프다. 그래서 빛의 세기는 셀수록 이산화탄소의 농도 높을수록 그다음 온도는 30에서 40도일 때 광합성이 잘 일어난다 정리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했어요.